얘기를 했어. 예, 이제 이걸 쭉 주고 있다가 예, 이제 그때도 그 재소순 하회를 해서 예, 그때는 이제 재소순 하회 그 받았거든요. 예, 예. 이게 근데 답은, 정답은 예. 재순환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게 그 이제 강행복 위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것 그래서 이제 같아요. 강행복 위반 때문에 조금 꺼리는 판사들도 있는데 약간 설득하는 데 요령이 필요해요. 예, 그게. 그러니까 강행복 위반이라는 부분을 이건 아니다. 예, 예, 임차인이 충분히 고려하고 뭐 임차인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이런 부분을 예, 예. 잘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일단 아버지한테 참석을 받으면서 또 봤더니만 이제 건물이 이제 임차인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음, 제가 이거는 뭔가 이게 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제가 음, 못할 수 있겠다 음, 싶어서 음, 이제 어떻게 하면 뭐 되겠나 싶어서 쭉 인터넷을 찾아봤더니만 음, 재소순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음, 제가 그때 저 혼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한 세 명이서 이제 같이 음, 했는데 음, 그래서 하자고 해서 임차인도 설득하고 해서 이제 또 음, 대구에 있는 이제 법무법인에 변호사 음, 사무실에 아는 사람이었는데 음. 가서 이제 뭐 하자고 했더니 그때, 오케이 해서 그때가 언젠데? 그게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3년도. 이분이 2015년도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그 전에 계약을 그러니까 뭐 그게 하고 이제 됐다고 그래서 뭐 이 사람도 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다른 건으로는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똑같은 예. 토지에 근데 이분은 재순화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이렇게 7년이란 8년이란 세월을 왔고 그래서 그게 제 생각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되고 이제 2015년도 할 때는 안 됐던 게 이게 안 속으로 됐던 이제 게 아니고 그 법무사님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법무사가 자기가 다 서서 이제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뭐 이제 알아보니까 안 아니, 해주더라라고 되고 안 되고는 예. 접수해서 판사 앞에 가봐야 알 수가 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자기는 교- 이제 보세요. 그 변호사 법무사는 예. 자기가 이제 그 사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 아, 이러니까 그냥 지레 포기한 거지.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했던 건가 음. 이게 뭐좀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변호사와 법무사의 또 차이인가? 뭐 그런 판사를 이렇게 좀 뭐 뭐 만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너무 경험의 많은 것 차이입니다. 같아요. 경험에. 재소나이를 이제 많이 안 해본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변호사들의 감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강의국 위반인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좋아요. 맨 어쨌든 그건 밑에 지난 일이고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 이제 아무것도 이틀 전에 이제 임차인하고 통화를 해서 예, 그때 재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무슨 그때는 저도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뭐 네, 어떻게 강행 규정인지 뭐그 법무사가 뭐 이런 거 이해를 못했는데 네, 다시 이제 그 계약서 내용이 있으니까 예, 재소송을 좀 합시다. 네, 좀 짧고 뭐 특약으로 있는 내용하고 똑같으면 네, 문제 없다. 해서 네. 이제 이 사람 만기는 언제예요? 25년 5월 달이죠. 15년 6월 1일이니까 음, 10년이니까 5월 31일이죠. 음. 15년간 했어요? 아니요, 25년이니까 10년간이죠. 15년, 그러니까 10년간 했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15년에 카운팅 돼서 예, 10년이니까 25년. 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음, 이게 이제 관할 법원이 네. 서울이 되는 건지, 대구가 되는 건지, 관할 부분은 재소나이는 보통 합의를 합니다. 재소나이라는 게 예, 서로 그런 그 재판을 하겠다라는 걸 동의해서 하는 예, 절차거든요. 그러면, 잘 예, 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합의 관할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음, 이분도 이제 대구 있으니까, 네. 대구에서 하면 음, 변호사님이 또 대구까지 가시든가, 또 네. 서울로 하면 임차인이 또 서울에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니까, 네. 임차인이 한 번은. 대리인 하면 되죠, 선생님. 대리인을요. 예. 대리인 하면 또 그 임차인도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죠. 그 발생의 예, 비용을 다 예. 비용 저희 같은 받고. 경우는 임대인 30만 원, 임차인 30만 원, 그 정도 비용을 받죠. 근데 그 전에 할 때는 이제 임대인만 그 비용을 부담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임대인한테는. 그러니까 그럼 60만 원 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저희들 받을 돈은 예. 두 분 다 대리를 해드린다면 60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 사무실마다 예. 그거는 기준이 다 다른데요. 근데 이런 들어보세요. 경우는 기준이 다 다른데 그거는 이제 저희 사무실이 가장 싼 편이에요. 저희들은 재소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어디다 하냐면 부천에다 해요. 아, 부천에. 네, 부천에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천에 한 번 나가면은 쉽게 말하면 한 20건 정도를 들고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뭐 어디 서울에다 해달라, 뭐 대구에다 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예. 보수도 이제 다시 협성을 해야 되는데 예. 보통은 제가 안 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아, 그렇게 하면 단가가 잘 안 맞고요. 예. 예를 들면 뭐 서울에다 하면 한 쪽당 한 5, 60만 원 받아야 되고 예. 대구에다 하면 이게 답은 안 나오고 그런 거죠. 그때도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600만 원. 네. 그게 그 비용을 하여튼 임대인들만 냈거든요. 그건 하기 나름. 근데 그 말은 이제 임차인은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자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내용을 듣고 그번에 바로 이제 출석해서 이제 오케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만약에 그런 비용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변호사 그 비용 안 그래도 뭐 저도 봤더니만 다른 데보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네. 좀 저렴하다고 네. 생각했는데 그럼 인지세하고 이런 것들은 뭐 얼마입니까? 그건 이제 뭐 요 속가라 그래가지고 예, 그 임대차 목적물의 뭐 약간의 가격, 규모 예.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즉, 산출해야 되죠. 목적물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토지인지 토지죠, 아니면 토지. 그 건물인 건지 토지죠, 토지죠. 토지죠, 토지. 아, 그러면 그 경기도 인지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보통 얼마나 어떻게 계산하는? 토지가 건물보다 많이 나옵니다. 아니, 토지가 많이 나오는 네, 편이라고. 네. 보통 얼마씩 해요? 그냥 우리가 도현 씨는 많이 해봤잖아요. 그냥 아까 보증금이 얼마요? 너무 5천. 일단 월세는 이제 처음에 할 때 360 했다가 지금은 그 며칠 전에 이제 다시 해서 지금 500 정도. 500 정도 대충 그러면 건물이 한 2, 3만 원, 뭐 4, 5만 원 이러면 예. 토지는 10에서 2, 30. 10단위. 10만 단위라 이 말입니다. 아, 네. 그 공시가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로 써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토지 면적 예. 곱하기 예. 개별 예. 있잖아요. 예. 곱해서 네. 2분의 1 한 가격이 인지. 우리 직원들 내려볼게요. 그게 이제 공시지가가 토지가 평수가 한 630평인데 공시지가가 한 450 정도 되거든요. 평당. 그러면 인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근데 그래도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그게 이제 어쨌든 보통 10만 정도, 10만에서 뭐 50만 내외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거는 한번 뭐 그 나중에 기회 되면은 뭐 직원한테 한번 산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고요. 아, 예. 그거는 지금 상담할 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리고 또 기계적인 부분이라 예.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지도 않아요. 예. 다 똑같아. 예. 그냥 궁금하실 뿐인 거죠. 예? 예. 예, 상담할 때는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다 관할이면 네, 임차인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를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임차인이 동의해 주시면 그 서류를 받아서 대구에 가서 이제 그분 이제 동의 받아서 뭐 대구에 가든지 뭐 안 가든지 그거는 이제 전달하는 방법의 문제니까 예. 아, 예. 그분이 도장만 찍어서 예. 예. 절차에 따라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 상담용으로 물어봤던 게 있잖아요. 물어보면은 그 카톡으로 보내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또 그 법원에서 기각을 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 제가 시도하려고 했다가 법무사가 분이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못했는데 이제 변호사님도 이래 보면 제가 동영상 보고 하니까 뭐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죠? 근데 이제 변호사가
전문가로서 뭐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케이스를 조금 나누어 봐야 돼요. 아, 근데 이 사건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보통은 그 강행복귀인지 이 강행복귀가 무슨 어떤 강행복귀인지는 아세요? 예. 예. 지상물 매수청권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상물 매수청권의 포기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 포기를 임대차 계약 당시에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7년 차 넘어가고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임차인이 그런 강압 상태에 빠져가지고 뭐 계약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조건도 다 정해져 예,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압 상태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아, 그렇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설득을 하게 되면 재판부도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할 때도 이제 그때 그한 96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약 종료 한 1년 정도 남겨두고 이제 제가 상속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재소송 하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될 가능성이 그래서 그때도 높죠. 이제 성공했었죠. 신청을 그러니까 이제 아까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선생님이 뭐 이게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이 풀리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거는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 처음 할 때는 이제 그런 강압적으로 그렇죠. 네, 이제 그 사람 약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그때는 것이 좀 많은 설득이 필요해요. 아, 아니다 이게 예,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설득이 필요한데 예, 지금은 많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다. 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뭐 100%입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예, 한 뭐 8, 90%까지다라고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이 사안 자체가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토지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많을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개시할 때 많거든요. 아, 그죠. 예, 임차인이 이런 상황에서는 잘 응해주질 않아요. 자기도 계약서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토지 임대차는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지 임대차는 건물 임대차하고 달라서 상가 임대차 법으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임차인이 조금 작용을 할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끝나고 나서 뭐 권리금 받아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더 요구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뭐 그때 명도소송 당해서 나가나 재산하게 해주나 별반 차이가 없다. 아, 이런 이제 예. 첫 번째로 그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다 철거하고 이제 영상하고 이제 그러면 그 합의 조건은 그 철거하는 건물 철거하는 거죠? 일단 예.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추가를 하고 싶으면 제가 원할 시 첫 번째는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원할 시 명도를 하거나 음, 철거를 한다. 이런 이제 네, 네, 보호 조건. 네, 그럼 계약은 제가 그때 해보니까 아예 뭐 철거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철거하는. 음, 그래서 음, 그거는 임차인한테 한번 설득을 해보면 네. 예, 계약할 때는 그분도 이제 명도하는 것도 자기는 뭐 문제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명도는 그냥 몸만 빠져나가는 거 예, 철거 안 예, 하고 예. 그거 이제 명도하게 철 되면 어, 이게 뭐 공짜로는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왜요? 지상문매 청구를 포기인 거죠. 똑같은 개념이죠. 아, 근데 가행 건물 자체를 음,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 되면 제 소유권으로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증여 세무사고는 증여가 되는 거죠. 세무상은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증여에 따른 뭔가 세금 문제가 생기죠. 예, 예. 근데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냥 공짜로 받는다. 증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 건물 가액만 이제 뭐 추정해서 이제 매매가로 접근했다가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규모가 있는 건물 같으면은 예, 그거를 세무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예, 그걸 조금 이제 어, 이 증여가 안 되도록 그뭐 이렇게 어, 그 예. 차임으로서 이렇게 뭐 선납받는 뭐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매수하는 선납 개념을 해서 차임으로 더 얹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네. 법인에 임대를 하면 법인도 이제 이게 뭐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요. 똑같이. 네.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법인이면 이제 뭐 계약갱신이나 이런 청구권도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인이 임대를 하면 법인이 임차인이면 이제 요즘 뭐 2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약갱신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는 주택임대차니까요. 주택임대 주택임대차의 보호 대상은 자연인이라고 보는 거니까. 예, 그래서 법인은 배제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토지 임차인의 뭐 매수청구 이 부분은 그냥 그런 게요. 자연인이 아니죠. 그래서 보호 대상이. 뭐 법인이나 상관없다. 그렇죠. 그 건물의 가치를 이제 해준다는 거니까. 예. 예.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그 1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계약이 종료돼 갖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도 더 했으면 한다라는 의사를 이제 계속 표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임대료는 이제 굉장히 낮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때 임대할 때도 이제 뭐 그 사람이 건물주가 자기 등기로 하고 돈을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예.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제 임대료를 뭐 그런 것도 5천에 뭐한 360밖에 안 했으니까 굉장히 네. 낮은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뭐 보면서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 산정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주변에 이제 그 같은 업종하고 조사를 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그 공시지가나 뭐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공장이나 이런 거는 뭐 5%, 뭐 4%,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보면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보면 한 30억 정도 되니까 네. 그러면 30억에 5%면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에 이제 12 나누면 거의 뭐한 천한 한 300이 넘어 나는데 네. 이제 그런 거 비하면 이제 굉장히 낮고 그래서 네.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뭐 갱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은 갱신 요구를 다시 할 거고 요청하고 그럼 그때 지금 500인데 네. 뭐한 1,500 정도로 네. 해주세요 네. 라고 하면 그분도 이제 나더 못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대신에 또 이 사람은 이제 뭐 건물 매수 청구권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런 합의가 안 될 때 네. 재순환이 안 됐다는 건 전제로 하시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재수선상이 안 됐을 때? 예, 근데, 예. 안 됐을 때 이제 뭐 그런 이제 충돌이 생기면 네. 뭐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게 뭐 매수청구 가지고 다퉈야 되는 거죠. 그때는 뭐 소송밖에 없네. 저는 그렇죠. 임대료를 더 달라고 하는 거고. 아니, 이제 그 토지 임대차는 지금 뭐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처럼 예,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민법만 가지고 보는 건데 계약 연장할 방법은 없거든요. 서로 차임 의견이 안 맞게 되면 계약은 그냥 종료합니다. 아는 정도. 예. 근데 그 유일한 거죠. 그 저기 물론 뭐 그 매수 청구권에 앞서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갱신 요구인데 임대인이 안 받아들인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은 매수 그때 이제 청구권이 매수 청구권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죠. 예. 그때는 이제 매수 청구권만 가지고 다투면 되는 거죠. 임대료 가지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아까 저기 말씀 좀 길게 하셔가지고 질문을 좀 오해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이제 재손해를 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2025년이 만기잖아요. 근데 2025년에 요게 이제 저분하고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다 이제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재손해 할 때도 요거를 연장된 기간 25년에 뭐 다 만기하고 철거하거나 내한테 그냥 명도한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 계약이 연장된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런 부분을 적으면 다시 재손하를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재손하의 요령이거든요. 아니면은 또 그 사람 상대로 해가 또 부탁을 해야 된다. 예, 또 부탁하고 또 돈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요령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재손하에 할 때는 그렇게 이제 단돌이 해서 하시면 되고 재손하에 뭐 안 되면은 이제 결국은 아까 매수청구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설득해서 세입자도 뭐 그렇게 관계가 나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설득해서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뭐
뭐, 이제 임대료 너무 낮고 했었는데 뭐 그런 데서 좀 올렸는데 네. 이분도 이제 이번에 얘기하면서 그러면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다시 할 때는 1년 전에 알려달라. 왜냐하면 이제 1년 전에 내가 생각하는 임대료나 이런 걸 알려줘야 자기도 이제 자기 내고가는 거하고 좀 계산을 해서 네. 임대료가 너무 높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그런 뭐 하여튼 그 계약서대로 하시는 거고, 뭐 계약서에 몇 개월 안에 뭐 다른 말이 없으면 연장된다 이런 문구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계약서대로 하시되 아까 뭐 1년 전에 해달라 이거는 어, 그냥 에티켓이잖아요. 서로 그렇죠. 익스큐즈 해달라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잘 웬만하면 이게 이제 아까 뭐 토지 공시지가 이런 규모 이런 게 비해서는 보수가 되게 싸거든요, 제가. 예. 그러니까 보통의 변호 사무실은 그 소가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아요. 규모가 큰 임대차는 아무래도 좀 더 받고 작은 임대차는 조금 받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30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는 수준은 제일 낮은 소가가 제일 낮은 수준의 거의 소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고객들은 대부분 다 큰 임대차예요. 이해되시죠? 그분들은 다른 데 가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옛날에 했을 때 2002년도인가 3년도 그때 200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렇게 유튜브 보면 네. 이제 그 비용이 있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좀 저렴해서 그러니까. 좀 의아하게 네. 됐었어요. 네. 저는 또 이제 전문이 부동산 분야다 보니까 다 제 손아의 고객들은 다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객으로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하면 원가로 하더라도 이제 저를 만나면서 아, 이 사람이 제법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느끼고 다른 사건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래를 보고 하는 거죠. 유튜브 보면서 이제 그 변호사님 말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제 뭐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리고 뭐 변호사님이 가장 이렇게 이제 신뢰가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죠.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편이라 예. 그런 거죠. 차이죠. 설득해서 잘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뭐 제가 이제 정려나 이런 문제를 제가 짚고 싶은데 그 건물을 만약에 이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연도를 받아서 우리 그 자식 명의로 이제 올린 다음에 이 애들이 만약에 임대를 건물만 임대를 주는 거죠. 그 토지는 제 거고 네, 이제 네. 지상권 설정을 해서 네. 주면 그런 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절세 세금을 좀 아낀다든지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세금 문제라. 네.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아들한테 그 건물 지상권 이제 해주면 임차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뭐 억지로 낮게 받는다든지 뭐 아예 안 받는다든지 뭐 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건 안 되겠죠. 세무서에서 들여다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대를 했는데 그렇죠. 소득이 없다 이러면 그렇죠. 그럼 그게 증여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그때 세무 관행에 맞춰서 적당히 신고를 해야죠. 그래. 건물 임차료 받고, 토지 임차료 거죠. 토지 임차료 형식으로 받고 뒤로 돌려주시더라도 그래 가야 되는 거죠. 이제.